혁명군의 참모총장 사본은 세계정부의 성지 마리조아에 침투하여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바솔류뮤 쿠마르 구출원과 동시에 전령인들의 자부심인 식량 창고를 파괴했고 수많은 노예를 해방하며 세계정부를 향한 전면적인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습격에 그치지 않고 가맹국들의 민중들을 자극했고 결국 12개국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이 중 혁명에 성공한 8개국은 세계정부의 생명줄인 천상근 상납과 자원 수출을 전면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혁명군은 전세계 각지에서 마리조아로 향하는 정부의 운반선들을 습격하여 물자 흐름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이 여파는 실로 처참했습니다. 1092화에서는 마리조아의 식량이 바닥나기 시작하더니 1125화에서는 전령인들이 평소 즐기던 간식을 먹지 못하고 식사 한 끼를 거르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리고 이 혼란을 가장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는 인물은 바로 검은수염 티치입니다. 1126화에서 티치는 라피트에게 연락하여 혁명군의 동태를 살핍니다. 이때 라피트의 보고를 통해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라피트는 천령이 측의 보급 상황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혁명군의 병량 공세가 매우 치밀하다고 평가하며 레드포트의 본돌라가 의문의 고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는 혁명군이 마리조아의 목줄을 완벽히 쥐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리고 라피트는 조만간 천령인 중에서 아사자가 나오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며 즐거워하죠. 이 모든 상황을 들은 티치는 라피트에게 즐기기만 하지 말고 너는 준비를 갖춰라라는 의미심장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티치가 단순히 혁명군과 정부의 싸움을 구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리조아의 보급망이 완전히 붕괴되어 세계정부가 가장 취약해지는 그 순간을 노려 어떤 거대한 계획을 실행하려 함을 의미합니다. 1140화에서 전개된 샴록의 행보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샴록은 현재 마리조아의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상부로부터 즉시 복귀하라는 엄중한 지시를 받고 자리를 떴습니다. 이는 세계정부의 최고위층이 핵심 전력을 급히 불러들여야 할 만큼 마리조아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어지는 1149화에서는 세계의 정점에 군림하는 존재 이무의 이례적인 반응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무는 군코를 숙주 삼아 조종하며 억대지지 않는 분노를 쏟아냈는데 이때 현재의 마리조아를 불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적의 요새이자 신성시되던 마리조아가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하고 있으며 그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막대하여 이무조차 평정심을 잃을 정도의 아수라장이 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는 앞서 티치가 라피트에게 내렸던 준비를 갖춰라라는 명령을 떠올려야 합니다. 혁명군이 외부에서 보급로를 차단하고 본돌라를 추락시키는 병량 공세로 전령인들을 고사시키며 해군의 시선을 밖으로 돌려놓았다면 그 틈을 타 마리조아 내부로 직접 침투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집단은 바로 검은수염 해적단입니다. 즉, 현재 마리조아를 불바다로 만들고 있는 주체는 검은수염 해적단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 티치가 칠무의 자리에 집착했던 이유가 해군의 감시를 피해 임펠다운에 진입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즉, 해적선 벌집을 정식 국가로 승인받고 본인이 왕이 되겠다는 선언 역시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코비에 이어 카프라는 거물급 인지를 확보한 티치는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여 세계정부와의 대화를 구실로 마리조아에 합법적으로 입성하려는 거대한 밑그림을 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마리조아는 혁명군의 병량 공세와 보급로 차단으로 인해 유례없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무가 불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성지가 습격당하고 있는 상황은 티치가 인질 협상을 명분으로 마리조아 내부로 진입한 뒤 본색을 드러냈을 확률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즉, 세계정부 가맹국 가입이라는 감언이설로 경계의 망을 뚫고 들어가 혁명군에 의해 방어력이 약화된 마리조아의 심정부를 직접 타격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1107화에 있습니다. 에그에대에서 루피의 공격을 받고 튕겨나간 제이가르시아 세턴성 앞에 갑작스럽게 검은섬 해적단의 카타리나 대본과 바노거가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대본은 세턴성의 다리를 만지며 임무 완료라고 외칩니다. 이는 티치가 마리조아 습격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했던 보안 인증 혹은 최고 권력자로의 변신 준비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환수종 개개열매 모델 구묘의 능력자인 대본은 과거 압살롬으로 완벽하게 변신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1107화에서 그녀가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오로성의 몸에 손을 댄 것은 상대의 외형을 복사하기 위함으로 보이죠. 아마 구미호라는 특성상 복사 가능한 인원수가 9명으로 제한될지라도 오로성 중 1명으로 변신할 수 있다면 마리주아의 모든 금기된 문을 여는 것은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을 겁니다. 즉, 티치는 가프라는 인지를 통해 세계 정부의 문을 열고 혁명군이 만들어낸 외부의 혼란을 방패삼아 대본의 복사 능력으로 오로성의 권한까지 손에 넣은 채 마리주아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현재 마리주아에서 치솟은 불길은 단순한 폭동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검은섬 해적단의 성지 탈취 작전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1162화 과거 가펠리 사건의 회상 속에서 이무의 강림을 목격한 흰수염은 경악하며 도대체 저 녀석은 정체가 뭐냐고 묻습니다. 이에 대한 록스리 지백의 대답은 짧고도 강렬했습니다. 세계다. 이 대답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지백에게 이무는 한 명의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800년간 이어져온 현재의 질서, 시스템, 지배구조 그 자체였습니다. 즉, 이무는 세계라는 등식이 성립했던 거라는 거죠. 따라서 지백이 갈망했던 세계의 왕이라는 칭호는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신인 이무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찬탈함으로써 본인 스스로가 새로운 질서이자 세계가 되려 했던 것이죠. 시간이 흘러 현재의 에그에 대해서 현재의 세계 최고 권력인 오로성 세튼성이 검은샘 해적단의 간부 바노거와 카타리나 대본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들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40년 전 지백의 야망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했습니다. 세계.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오다스미 의도적으로 배치한 이 대사는 록스리 지백의 이 위험한 의지가 마샬디 티치에게 완벽하게 계승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수많은 해적이 원피스라는 보물이나 해적왕이라는 칭호를 쫓으며 바다를 누빌 때 검은섬 해적단은 처음부터 차원이 다른 격의 목표를 설정하고 움직였던 것이죠. 이제 티치가 왜 마리주아를 습격하고 있는지가 명확해집니다. 록스가 그러했듯 세계에 숨겨진 왕 이무를 직접 찾아내어 그를 쓰러뜨리고 실질적인 세계의 지배자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죠. 지금까지 묘사된 이무의 행적에는 한 가지 거대한 의문이 존재합니다. 세계 최강의 권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본체로 전장에 나서지 않습니다. 대신 군코나 오로성 같은 존재들의 숙주로 삼아 자신의 의지를 투영하고 조종할 뿐이죠. 이는 단순히 신비주의를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무의 생명이나 권능이 마리주아라는 특정 공간에 물리적으로 귀속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즉, 이무가 마리주아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마리주아는 세계를 지배하는 요새인 동시에 800년 전부터 이어져온 이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거대한 인큐베이터 아니라는 거죠.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거나 물리적인 타격이 가해지면 이무의 존재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티치는 마리주아가 이무의 생명 유지 장치라는 사실을 간파했고 이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탈취함으로써 이무라는 세계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려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1149화에서 이무가 신의 기사단에게 뭘 꿈을 대느냐며 경로하고 최강의 전력의 샴록을 급히 마리주아로 복귀시킨 이유도 이제 설명됩니다. 현재 티치에 의해 자신의 생명줄인 마리주아가 불바다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무가 이례적으로 조급함을 드러내며 직접 군코를 조종해 사태를 해결하려 한 것은 권위의 훼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물리적 생존에 직결된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한 이무가 마리주아에 직접 갈등하지 않고 샴록을 급히 복귀시킨 것은 역설적으로 이무가 마리주아에서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임을 방증할 수 있습니다. 본체가 움직일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엘바프의 최강 전력을 마리주아로 회군시키는 것뿐이라는 거죠.